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이제 8월 말 9월 초의 계절입니다. 자, 그렇게 더웠는데 더위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끝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건 참 무섭죠, 그쵸? 자, 오늘은요, 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실력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저는 00학번입니다. 81년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중간 세대라고 하죠. 중간 세대, 초창기 세대인가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가 고등학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제 초반에 거의 막 1학년 뭐 그때쯤인 거였던 것 같아요. 막 손사탐이 강남에서 막 유명하고 지금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 사교육을 이제 어느 정도 줄이겠다고 EBS에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EBS 강의를 아버지가 열심히 그 녹화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녹화한 거를 이제 밤에 집에 와서 보면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클릭만 하면 이제 듣고 싶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 교재도 훨씬 더 화려하고 많고, 물론 저희 때도 뭐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네, 뭐 강의 듣는 것도 2배속, 3배속, 중간에 듣다가 태블릿에 필기하고 막 그러는, 너무나 이제 기술이 발전했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훨씬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초등학생 내 아이,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나요? 네. 우리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요, 이제 가장 돈이 되는 이 나이라고 하면 이제 미취학과 초등학생이 가장 돈이 되는, 가장 돈이 안 되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돈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가장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예, 소중한 초등학생 내 아이,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나요?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돈이 많이 되는 학원에서 이제 가장 이제 메인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학원의 치부이기는 하지만 정말 아무나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못하는 아이, 저학년, 그런 이제 아이들을 정말 전문가가 가르쳐야 하고, 정말 잘하는 아이, 정말 똑똑한 그런 아이는 그냥 뭐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문제만 잘 푸는 사람이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시장은 그렇지 않죠. 정말 잘하는 아이, 정말 이제 막 천재급인 그런 1등급 받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전공자,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제 못하는 아이, 이제 저학년, 초등학생, 그런 아이들을 약간 버리는 카드로 이제 값이 싼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죠. 유명한 학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유명한 학원에, 유명한 선생 그 유명한 학원에 가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어마어마한 실력과 학력과 전공자이고 막 전문가고 다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학원에 그런 선생님도 한두 명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선생님만 많으면 그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의 학원에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곁다리로 하는, 예를 들어 실력 있는 선생님 한 10%, 20%, 그러니까 진짜 전공자 그런 선생님 그 정도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저학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학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실력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더라도 부모님이 꼭 챙겨서 봐줘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학원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곳인가요? 아니면 경쟁하는 곳인가요? 저는 학원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경쟁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잘 배우지 못한 거, 이제 공교육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 아이에 맞춰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지, 이미 다 배운 아이들을 모아놓고 테스트하고 평가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곳이 학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학원이 배우는 곳이 아니고 학원이 경쟁하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개인 수업, 과외 등등으로 다 배워진 아이들을 좋은 학원, 큰 학원일수록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뒤처진 아이를 학원에서 더 가르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 여기서 뒤처졌으니까 여기 계속해서 경쟁하려면 다른 데 가서 조금 더 배워와, 과외해와, 그런 식으로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기술이 발전하는데 우리의 이 학원 시스템, 학원 교육, 사교육, 그런 것들은 훨씬 점점 더 과거에 비해서 후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더 못할 수밖에 없죠. 그쵸? 학교는 더 이상 공부를 배우는 곳은 아닌가요? 네. 어느 순간부터요, 학교가 공부를 배우는 곳이 아닌 곳이 됐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인해서 내신을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는 게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선생님들 퀄리티는 저희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높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 자체들이 나와서 이제 학교는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가 공부를 배우는 곳이 아닌, 소금이 맛을 잃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있고 매일 가는 학교가 더 이상 공부를 배우는 곳이 아닌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실력이 점점 더 뒤처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 과연 스마트폰 때문일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은 이제 책임을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력이 낮아졌다,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저희 시대 때 부모님과 지금 시대 때 부모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시대 부모님이 저희 시대 부모님보다 훨씬 더 지식도 많고 지혜롭고 실력도 있지만, 저희 시대 때 부모님을 저 역시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희생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이가 커가고 살아가는 거는 온전히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시대도 부모님들 각자 스타일이나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 시대의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희생을 하는 것들이 개인주의적인 희생, 나의 만족감을 위한 희생, 그런 것들. 그 내 시간이 있어야 돼. 내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 나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너무 본인이 100%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꿈은 파악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우리 아이들이 후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발전했어요. 인강만 들어도, 책만 봐도 예전에 잘못된 지식들이 많은 거 스마트폰으로 한 번만 확인하면 모든 공식과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 지식백과가 이 핸드폰 하나에 다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예전보다 공부를 더 못해요. 전자사전도 없이 종이사전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씹어먹고 옥편을 찾아보던 그 시절이 아니라 버튼만 하나 누르면 모든 단어와 한자가 나오는 시대인데 지금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보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 각자 다른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교육이 잘 되고 있는 사교육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